자,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보통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촬영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다 못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시작을 할 텐데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을 또 해드릴 겁니다.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때는 다른 사람의 답안지들을 한번 보시면은 확실히 틀립니다. 그런 답안지를 여러분들 쓸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한국이 이렇게 뭐 경제 성장이 잘 됐나요? 다 외국에 있는 제품 갖다가 뜯어보면서 똑같이 만들면서 기술을 표방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돼 있는 답안지가 이거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그걸 보고 모방을 해서 똑같이 쓰는 훈련을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자꾸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답안지들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답안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써가지고 오시면은 그 답안지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없애버리고 요건 이렇게 쓰라고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답안지를 가져오시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앞길, 나아갈 방향을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그거를 아까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10점짜리 문제로 일단은 가져오십시오. 10점짜리로. 한 페이지 안에 한 문제에 대해서 요약하는 훈련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 거기 아까 나와 있는 키워드들만 쓰게 됩니다. 키워드들만. 그 키워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 키워드를 쓰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번엔 이제 피레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상전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피레기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피레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보시는 내용은 제한전압과 공칭방전전류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속류, 충격 방전기 시전압, 충격전압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제 피레기의 역할, 구비 조건, 방전기 시전압, 충격비, 그 다음에 제한전압을 어떻게 산출하고, 전격전압을 어떻게 산출하고, 그 다음에 절연협조를 했을 때 어떤 요점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보기 전에 한번 다른 사람이 한번 답안지를 한번 볼까요? 피레기는 어떻게 돼 있냐? 피레기 구비 조건은 어떻게 돼 있냐? 일반 기능, 구비 조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직력해박하고 특성 요소로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피레기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공칭방전전류에 따라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구조에 따라서 분류하고, VI의 특성이 어떻게 되고, 갭리스형. 아까 이제 갭 타입 같은 경우는 직력해박하고 특성 요소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아닌 갭리스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런 특징들을 산화 아연형 프레임하고 탄화 규소형을 서로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럼 갭 타입하고 갭 리스 타입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설명을 했고요. 갭 저항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갭 타입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상용유파에 대한 방전전류가 여기 바로 속류라고 그랬죠. 이 속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갭 리스 타입은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속류가 안 흐르죠.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도 많이 안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갭 리스 타입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 피레기 설치 위치. 아까 3, 4, 5, 85m, 154, 65m, 66, 45m, 22.9kV, 20m. 이걸 표로 외우시라고요. 그걸 계산하는 수식이 바로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양단에서 침이 서지가 들어오고 변압기가 있으면 요 안에 파도 준다고 이 거리, L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 L이 바로 얘기한 22,900이 20m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22,900 쓰져 봤는데 보시면 피레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모선의 길이가 20m가 안 됩니다. 20m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케이블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20m마다 한 대씩 피레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 얘가 침입표가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왕복거리를 20m로 제한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피보호기기까지. 아까 정반사, 부반사 하면서 왔다 갔다 했죠? 격자도도 제가 보여드렸죠? 그런 부분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고. 피레기 설치 장소는 어디에 한다? 발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 지중선로와 가공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딱 이 설치 장소 요 4개는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뭐 기술 기준에도 맨날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런 설치 장소 써주고, 그 다음 구비 조건 써주고, 이런 것들을 써줘야지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받겠죠. 예? 남들이 안 쓰는 내용들을 써주셔야 되니까. 피레기 접지선 같은 경우는 또 보시면 실무 같은 경우는 접지선이 끊어집니다. 끊어지는데 그거를 철선으로 그래가지고 일반 그 구리선 100스퀘어짜리 두꺼운 해놓으면 얘가 끊어져도 여기 그때 폭약이 있어가지고 끊어지는데 그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피레기에서 나가는 접지선은 다 편조선을 합니다.
현조선해가지고 끊어질 때 확실하게 분리가 되게끔 그런 내용들도 여기 나와 있고요. 오음이라든가 접지계수라든가 여기 나와 있죠. 접지계수가 아까 뭐 피레기에 대한 전격전압 산정할 때 접지계수가 나오죠. 알파, 베타, VM에서 보시면은 예? 알파가 뭐라고요? 접지계수라고요. 베타는 여유도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피레기 선정 시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정격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예? 정격전압의 산척 방법이 이렇게 1.1분의 1.4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알파, 베타, VM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접지 방식에 따라서 또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선 규정에 의해서 또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통상적으로 2가지만 답안지에 씁니다. 예? 공신 방전 전류, 방전 내량이 2.5카, 5카, 10카. 그만큼 흘려줄 수 있다. 10카짜리는 어디냐? 저기 이렇게 산꼭대기 같은데. 예? 왜냐면은 번개가 쳤을 때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는 그만큼의 방전 전류를 흘려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건물들 많은 데는 번개가 분리가 될 거 아닙니까? 높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하향 스트리머를 하면서도 쪼개집니다.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피레기 보호 레벨, BRA죠. 80% 피레기, 85% 피레기, 115% 피레기 아까 나왔죠? 그런 내용들. 충격비 아까 보셨죠? 재충상 방송내 해가지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위에 올라가고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밑에 내려가는데 얘는 파고값이다. 정격 전압만 시료값이고요. 나머지는 다 파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외울 때 얘는 파고값이고 얘는 시료값이다 이런 것들을 딱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얘는 항상 1보다 큽니다. 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보다 커야 되니까.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정격 전압의 1.5배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럼 얘는 2배 이상이 되겠죠? 통상적으로. 왜? 우리가 투입 서지를 할 때 2배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개방 서지 할 때는 3.5배에서 4배 나오니까요. 그 정도 범위로 보시면 되죠. 1.5배 이상. 동작 책무는 뭐냐? 차단계 동작 책무, 피레기 동작 책무. 피레기 동작 책무는 뭐냐? 이상 전압을 억제하고 속류를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피레기 동작 책무라는 얘기죠. 차단계 동작 책무는 뭐냐? 차단계 동작 책무가 뭐였죠? 5-CO-0.3-CO. 그게 차단계 동작 책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레기 주요 특성, 제한전압. 아까처럼 이런 그림인데, 제한전압은 보시면 2분의 1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서 나온 값이 2분의 1이 어디 있나요, 여기? 뒤에 2분의 1이 있을 텐데, 수식을 좀 어렵게 해놨네요. 나중에 다른 자료를 보시면 2분의 1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만 2를 곱해놨네요, 그냥. 보통 해놨는데, 이 Z2의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해서 따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Z2를 앞에다 그리다 보니까 Z1 IA를 하면서 여기다 2분의 1을 곱했는데 얘는 Z2를 별도로 뺐기 때문에 2분의 1이 여기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답안지 보시면은 이제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Z2를 앞으로 뺐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를 VI-Z1 IA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임펄스 방전 개시 전압, 동작 개시 전압, 누설률, 이렇게 서지 흡수기 나오죠. 서지 흡수기는 V12를 쓰는 V12를 통해서 개폐를 하는 몰드 변압기 또는 전동계만 씁니다. 몰드형만. 유입 변압기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서지 흡수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입 변압기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kV인데 몰드 변압기는 125kV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영향을 좀 받을까봐 여기다 서지 흡수를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성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내성 규정상에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또 써주시면 됩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 전담 및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2차 측에 설치한다. 차단기 2차 측에 유입 변압기가 달렸을 땐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서지 흡수기의 전격, 내서지 개폐 서지 비교. 아까 설명드렸죠. 내서지는 1.2 곱하기 50마이크로세컨드인데 개폐 서지는 250 곱하기 2500. 제가 아까 200 곱하기 5000 마이크로세컨드라고 말씀드렸죠.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정의하기에 따라서. 근데 보통 200 곱하기 25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런 것들도 비교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내서지하고 개폐 서지도. 이상전압의 종류 해가지고 쭉 과도 이상전압, 유도성 소전류 차단 시 절연 계급이 어떻게 그리고 아까 배우셨죠? 피레기 140호 피레기 140B가 절연 계급이 호입니다. 650, 325, 700 이렇게 상형주파 내전압은 어떻게 하고 BIL은 어떻게 되고 IC 기준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아까 22,900이 얼마라고요? 125kV를 인가한다고 그랬죠. 네임펄스를.
그리고 상용주파 내전압은 50kV를 1분간 한다고 그랬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쓰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있다 보면 썼을 때 조금 더 점수가 낮겠죠. 예? 파두장, 파미장, 충격파형 이거 그림 보시면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30%하고 90%. 전류는 어떻게 돼 있죠? 10% 돼 있죠. 10%하고 90% 연결돼 있죠. 얘는 1.5 곱하기 1.2 곱하기 50. 얘는 8 곱하기 20. 나와 있죠? 자, VT 곡선. 열폭주 현상도 어디 나왔을 텐데. 절연협조. 절연협조 할 때 뭐냐? P가적 나오는데, 예? PI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애가철교 불제역피. 애가철교 불제역피. 요것만 외우십시오. 가공선에 대한 절연협조는 어떻게 하냐. 여기는 지금 수변전 설비에 대한 P가점이 나옵니다. 공칭망전전류 제한전압 하는데 여기 거리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70, 다른 데서 나오나 보네. 요건 EA 플러스 V분의 ESL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따가도 나오는데 그걸 그냥 쓰신 겁니다. 지금 V는 전파속도고요. S는 파도진도고요. L은 길입니다. 요 수식을 써놓고 나중에 그게 뭔지 옆에다 써주셔야만 됩니다. 밑에다가 볼테이지 퍼 미터인지 킬로볼트 퍼 미터인지 예? 이런 단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왜? 전압은 변압기에 걸리는 제한전압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피레기를 설치하죠. 그 피레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위치는 바로 이 L 거리에 따라서 제한됩니다. 그래서 22.9kV가 20m가 나오는 게 요 수식에서 계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게 일반 선로하고 차폐 선로에 대한 전파 속도 같은 걸 넣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가공성전 선로에서는 애가철교 불제역피라고 했죠. 애가철교 불제역피 이게 나올 겁니다. 나중에 절연의 합리화 방안, 절연 설계, 성전 선로의 절연 설계 해가지고 860, 750, 650, 460 해가지고 선비티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PI에게 그림 그려주고 절연협조의 합리화 방안 그림 그려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건축전기 때 썼던 내용들이고요. 그 후에 이제 피레기를 보시기 전에 보면은 피레기 이거는 봤던 거고 이거는 한정 거니까 아까 잠깐 보여드렸고요. 피레기 요거 피레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처럼 속류 나오는 이 그림을 그리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갭 타입에 대한 피레기죠. 속류가 있기 때문에. 갭 타입은 어떻게 되냐? 주캡하고 충노캡하고 그 다음에 특성 요소가 있다 이거죠. 갭이 있다. 특성 요소하고 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갭에서 속류를 차단해 주는 겁니다. 갭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갭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전격전압 여기 선정 어떻게 된다고요? 전격전압은 알파, 베타, VM이다. 또는 전압별 전격전압을 한다. 80%, 85%, 115% 나오는데 288, 110, 144 다 나오는 부분 나왔죠? 제한전압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요. 제한전압을 이렇게 해준다. 얘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여기 보시면 2분의 1로 나온다. 여기는 Z1분의 Z2, 2Z2, EI-2분의 1의 Z1IA. 이 수식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 수식으로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셨던 수식은 답안 채점하는 사람은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는 그걸 보면은 아는데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거 아까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 드렸죠. 2가 되는 전압에서 빠지는 전압만큼 빼줘야 되는데 1만큼에 빠지니까 여기 2가 있으니까 2분의 1만큼 줄여주고 여기 양단에서의 전압가만큼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수식이 그냥 나옵니다. 애울 필요가 없죠. 애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자꾸 아시다 보면 그 수식이 그냥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애우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을 가지고 애워두시면 오래 가니까 제가 그런 법칙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최대 유효 이격거리가 얼마라고요? 85, 65, 45, 20. 여기 피레기 설치 지지는 ET는 EA 플러스 V분의 ESA라고 했죠. 똑같으면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들이 있고요. 피레기 관련 용어, 전격전압, 공칭방정전류, 속류, 제한전압, 충격방정기 시전압, 보호레벨, 단위 종작 책무, 접지계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전격전압 결정하는 사양, 전격전압은 접지계수 곱하기 하는 부분, 상형주파 해가지고 2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다 2가지만 씁니다.
네 가지를 쓰려면은 표로 해가지고 정책 전환 선정하는 부분까지만 해야 되니까 대부분 두 가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암기를 못 하시니까 두 가지만 쓰셔도 됩니다. 갭리스 타입하고, 갭리스 타입은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격 전압이 어느 정도 흘러야지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전격 전압이 작아도 이만큼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갭 타입은. 그러니까 속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류가 발생하는 전류가 흐른다는 건 계속 지속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속류를 차단해주기 위해서는 갭리스 타입을 쓰면 갭이 없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전압 이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갭리스 타입 같은 건 한번 파괴가 되면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갭 타입은 특성 요소하고 저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특성 요소가 망가지더라도, 요건 ZNO 특성 요소입니다. 아까는 SIC 산화규소 특성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화규소가 좀 특성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다 갭을 더 넣어가지고 보완을 해준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SIC 소자 탄화규소, 이 규소 가지고 뭘 만드냐?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리. 그러니까 모래에서 이 규소를 규사 같은 걸 빼놔가지고 유리를 만들고 그 모래에서 그걸 빼가지고 뭘 만드냐? 반도체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양광 정지 같은 걸 만드는 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실리콘을 거기서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수식이 틀리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분해하는 과정에서 단면도 뭐 저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압 이제 기억나시나요? 288, 144, 그 다음에 이거 75가 아니라 66 같은 경우는 72kV로 봐야 되니까 84로 본다고 아까 써져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요거 21 또는 18.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계속 넣으셔야 돼요. 전격 전압. 선정시 고려사항. 여기 75라고 돼 있네. 근데 84라고 또 나와있죠. 안시 기종, IC 기종 이렇게 조금씩 틀려집니다.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다 10카, 5카, 2.5카. 예? 요거 2.5카인데 5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85, 65, 45, 20 이런 식으로 표로 해오시라고요. 표로 해가지고 표로 싹 써주시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좀 더 하고 그 옆에다가 가능하면 뭐 나중에 피레기 보호각 같은 건 또 그림을 하나 좀 그려주신다든가 이렇게 시간이 남으면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죠. 피레기 돌침 같은 것도 옆에 뭐 물론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약간의 더 그런 그림을 더 그려주시면은 더 점수를 받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거 기본적인 거 이걸 다 써주시고 난 다음에 그걸 써줬을 때지 엉뚱하게 그걸 써주면 점수 못 받습니다. 동작, 접지계수, 절연계급 나오죠.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내용들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교재에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죠? 피레기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셨죠. 피레기 역할, 동작 책무 아까 설명드렸죠. 이상전압을 억제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키워드가 제한전압이 뭔지 피레기 양단에 걸린 전압이 제한전압이라고 그랬죠.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뭔지 이건 읽어보시면 된다. 외부 임펄스 전압에 의해서 방전을 개시할 때 전압.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또 틀리다고요. 상용주파가 방전 개시할 때 전압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써놨습니다. 상용주파도 어차피 충격이 들어왔을 때 방전을 하는 거니까. 방전 전류는 아까처럼 파고값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시료치료 표시하는 건 뭐만 시료치료 표시한다고요? 전격 전압만. 나머지는 다 파고값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피크에 대해서 견뎌야 되니까. 피크에 대해서. 방전 내량, 파고값 다 나와있죠? 공식 방전 전류, 파고값 다 나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이걸 다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머릿속에 딱딱 집어넣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 여기서는 뭐 하나만 틀리다.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칭 방전 전류, 공칭입니다. 공칭.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한다냐? 내후 발생 일수. 뭐 11일, 30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몇 번 치느냐 그걸 가지고 합니다. 다른 자료들 보시면 내후 발생 일수를 11일 이상에 뭐 처리를 한다. 30일 이상일 때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또 상세하게 또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보시기 힘들고 일단 이런 부분부터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반에서는. 연구반에서는 더 들어가서 IKL이 뭔지 속류 아까처럼
방전이 되고 난 이후에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상형 주파수의 전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이건 지락 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속류를 빨리 차단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차단을 안 해주면 전류가 계속 흐르니까 상형 주파가. 전격 전압 나와있죠? 속류를 끊을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 왜? 속류가 상형 주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시조값입니다. 충격비 아까 나왔죠? 재충상, 방송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피레기 구비 조건, 피레기 설치 조건, 피레기의 역할 이렇게 전격 전압 3장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알파, 베타, VM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 여기서 1.1, 1.2, 1.3 해가지고 580, 288, 144 그리고 얼마요? 84 그리고 21kV 이렇게 나왔던 것들 이것도 표로 하지만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800 나누기 루트 3, 362 나누기 루트 3, 169 나누기 루트 3 그리고 24 나누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근데 80% 피레기, 85% 피레기, 115% 피레기 기억나시죠? 80%는 345 362 곱하기 80% 했을 때 287이 나왔나요? 그리고 169 곱하기 85%를 하니까 143이 나왔나요? 오케이.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죠? 115%는 어떻게 된다고요? 75 곱하기 115 하니까 84가 나왔었나요? 그렇게. 피레기 제한전압 산출, 이런 그림을 나와주시고, 앞에서 보셨으니까 이제 아시죠? 제한전압은 어떻게 됐나? Z2 플러스 Z1분의 2Z2, 그리고 가로 열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2A 마이너스 2분의 1의 Z1IA.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거는 이제 계산한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좀 어렵기 때문에, 안 나오네요, 여기 수식이. 기본서 교재에 그 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기본서하고 한번 같이 보시고요. 기본서는 한 10번은 읽어보실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10번 정도 읽어야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와닿습니다. 자꾸 기본반에서 좀 너무 앞서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반복하면은 여러분 10번 읽은 효과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한 장에 대해서 많게는 10번 이상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뒤에 가서 또 설명 또 드립니다. 고장전류계산 가면은 또 전력계통공학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한 10번은 반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반에서 어느 정도 정립을 해서 연구반에 빨리 가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답안지를 쓸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이 좀 힘들더라도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 운동할 때 다리에다가 이렇게 한 10kg짜리 들고 뛰면 힘듭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걸 풀면은 자기가 헐헐 날아다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만들어 드리는 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역할입니다. 피레기 제한전압, 절연협조, 경제성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읽어보실 수 있는 건 읽어보시고 제가 이해하기에 필요한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똑같이 읽는다는 건 의미가 없어가지고요. 피레기 설치 위치. 설치 위치는 딱 보시라고요. ET. 왜? 투가파 전압입니다. 투가파 전압. 예? 그 EA는 뭐냐? 피레기 제한 전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한 전압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제 플러스가 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플러스 되는 전압이 V분의 ESL이다. 근데 그걸 EST라고도 얘기를 한다고요. 시간에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요 수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것도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피레기 설치 위치 이거 설명하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올 2월달인가요? 작년 8월달인가? 이때 나왔었거든요. 이게 10점짜리로 다음 해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피레기 설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니면 피레기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것도 10점짜리로 나오기 좋은 거거든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피보호기계 근접해서 설명하는데 몇 미터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345 몇 미터? 85. 154 몇 미터? 65. 66km 몇 미터? 45. 22.9km 몇 미터? 20m. 이제 85, 65, 45 다 5가 들어간다. 근데 22.9만 20m 0이 들어간다. 이렇게 외워줘야지.
3, 4, 5, 1, 5, 4, 6, 6, 22.9 이건 다 외우지 않습니까? 85, 65, 45, 20 자꾸 반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반복 안 하면 안 나옵니다. 내구성이 클 것. 옛날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매트랩으로 해가지고, 매스캐드 이용해가지고, 이거 그 계산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154에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했던 자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만 알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죠. 여기서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여기 클 것, 낮을 것, 클 것, 낮을 것, 낮을 것, 높을 것, 충분할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바꿨다 이거죠. 재충상 방송 내. 그렇게 오면은, 제한전압이 낮을 것. 됐죠? 충격 방전기 시전압이 낮을 것. 그리고, 예? 상용주파 방전기 시전압이 높을 것. 방전 대량이 클 것. 속류 차단 능력이 충분할 것. 내구성이 클 것. 그 다음에 뭐 충격기가 낮을 것. 이런 것들도 뭐 그냥 계산이 되겠죠? 산화아연형 휘레기. 갬리 스타일. ZNO형. 특성이 아까 보시면 위에가 직선적이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산화아연은. 근데 SIC 탄화기소형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요 정도 전압이 걸리면은 요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요 정도 전압이 흐르기 전까지는 여기가 전압입니다. 항상 X축, Y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전압이 이 정도 걸렸을 때만 그때부터 전류가 흘러지는데 얘가 비직선적, 거의 이제 직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압이 흐르기 전에는 속류가 안 흐른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직렬캡 그려주고 ZNO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아까 특성 요소하고 직렬캡이 있다. 예? 그러면 ZNO하고 SIC하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 여기 나와있죠. ZNO 특성은 이렇게 되는데 SIC 특성 요소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직렬캡을 따로도 속류를 차단할 필요가 없다. 왜? 직렬캡에서 속류를 차단해 주니까. 하지만 이 ZNO 같은 경우는 속류가 흘렀을 때 특성 요소에서 커버를 못하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속류가 흐른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죠. 장점, 직렬캡이 없다. 갬리스 타입은 장점이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리고 오손에 강하고. 근데 속류가 없으므로 다빈도 동작에 견디고 열화 특성 요소가 없고 이런 부분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가 장점일까? 속류, 직렬캡 이런 것들 가지고 직렬캡이 없으니까 아까처럼 특성 요소에는 항상 전압이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직렬캡에는 중간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압이 인가가 다 안 되고 분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전압이 항상 인가되어 있으니까 이 특성 요소가 열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통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그럼 그때는 지락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갬리스 타입은 그게 이제 중요하죠. 신뢰성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갬리스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됐습니다. 10몇 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정도는 견딘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레기 같은 거 한번 설치하면 20년씩 씁니다. 20년 동안 하다가 어떤 이상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피레기에 보면 항상 피레기 카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설 전류가 몇 마이크로 암페어 이상 흐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카운터를 하게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카운터 횟수가 오래되면은 또 피레기를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왜? 피레기 특성을 알 수가 없으니까. 왜? 내압을 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압을 때려서 터져 나가면 그게 특성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 들여온 기기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내압을 때려서 터지니까 못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시험 성적서 가지고 그걸 인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샘플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그 내압의 견진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좀 줄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가공지선에 내차폐를 한다. 그럼 차폐각을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왜? 765는 몇 도? 마이너스 8도. 345는 몇 도? 0도. 154는 5도에서 30도. 1회선인지 2회선인지. 이제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답안지에 쓸 게 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알아야 될 내용들만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가공지선, OPGW가 뭐다? 오버헤드 그라운딩 와이어.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근데 OPGW는 뭐냐? 옵티컬. 그라운드 스위치, 그라운드 와이어였나요? 자, 1차 목적, 직경내에 대한 보호, 유도에 대한 보호, 그리고 뭐가 있었죠? 통신선의 유도장애,
그리고 진앙파 감쇄. 이런 내용들은. 아까하고 좀 틀리죠. 1차 목적, 2차 목적 해가지고 좀 더 세분화해서 써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더 주목적이 뭔지를 이제 써준 겁니다. 주보가 뭐고 후비보가 뭐다. 이런 개념으로. 그럼 채점자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냥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는 요령을 자꾸 바꿔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공지선의 타평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위그림에서 델타를 할 때 35도에서 40도를 잡는다. 그래서 가공지선과 차폐각에 대한 그림을 할 때 이 오른쪽에 이 부분이 뭐죠? 무슨 형 철탑이죠? 우드형 철탑. 769가 이 우드형 철탑을 씁니다. 그래서 왜? 가공지선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각도가 줄어들죠. 여기 그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서 여기 이런 식으로 세 가닥을 이렇게 삼상을 이렇게 쓰거든요. 가운데다 하나 해가지고 여기를 좀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바깥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각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왜? 철탑이 올라가 있고 여기 중간쯤에서 이렇게 당겨서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차폐각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림을. 근데 얘 같은 건 어떻게 되죠? 요거 기준으로 요 각도가 가공지선이 가운데 있으니까 얘는 가공지선은 바깥쪽에 있으니까 틀려진다는 얘기죠. 3, 4, 5 같은 경우는 2회선을 하다 보니까 이 위에도 A, B, C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C, B, A를 한 다음에 여기 위에 철탑도 높이가 똑같습니다. 높이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죠? 얘가 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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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4회선도 씁니다. 3, 4, 5는. 6회선까지도 제가 봤습니다. 6회선까지도 끌고 있는 건데 봤는데 그런 것들은 특수 목적이겠죠. 그러면 6회선 끌으면 어차피 철탑도 특수 목적의 철탑이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탑의 종류 2장에 가서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용 목적상 분류하는 거, 예? 성질상 분류하는 거, 형태상 분류하는 거 이런 키워드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류하는 것들. 지금 안 되면 이제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또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질상, 형태상, 목적상 이렇게 분류를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쓰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지만 됩니다. 가공지선을 두 가닥으로 하면은 직경내에 대한 차폐 현상이 되고 보효율 같은 경우 아까 보효율이 몇 프로? 90%면은 뇌직격 100번 중에 90번은 보호하고 10번은 선로에 직격을 한다. 이 내용입니다. Q0, Q1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Q0, Q1 해가지고 Q0, Q1에 대한 것들이 보효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Q1이 가공지선이 있는 경우, Q0는 가공지선이 없는 경우. 보효율 M은 얼마다? M이 작을수록 보효효과가 크고 이 보효율하고 보효율하고는 약간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효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왜? 100번을 때렸는데 100% 카바를 한다. 100%다. 보효율이. 그럼 효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이 좋다는 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보효율은 여기 보시면 보효율이 작아진다. 그건 뭐냐? 두 가닥으로 쓰면 보효율이 작을수록 보효효과가 크고 반대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혼돈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효율은 효율이 좋을수록 좋죠. 보효율은 작을수록 좋다. 요거를 지금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차폐 이론, 암스트롱 화이트 헤드 이론 해가지고 이건 100화 정도가 대부분이고 50% 정도가 20화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20화를 이제 시험을 많이 합니다. 50% 정도가 많다 보니까. 왜? 너무 100화를 때리면 힘들지 않습니까? 기계에 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뇌차폐 이론이 이겁니다. 불완전 차폐, 완전 차폐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차폐 각에 대해서 25도, 40도, 45도, 55도, 60도 이렇게 차폐 각이 나오는데 그 차폐 각을 자세히 보시면 그 뇌에서 치는 이렇게 친다고 그랬죠. 20도 뭐 이렇게 치면은 얘 부분을 봤을 때 뇌가 여기 있습니다. 뇌 지점이. 그럼 얘도 원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원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에 여기까지가 뇌가 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요 안에가 이렇게. 근데 얘는 요걸 기준으로 얘가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렇게 그 원을 친 겁니다. 받아들이는 쪽에서. 뇌 차폐 이러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원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주를 그린 겁니다. 요게 지금 가공지선이고 요게 송전선입니다. 가공지선에서 받아들이는 각도가 이만큼인데 예? 송전선에서 받아들이는 각도가 이만큼인데 요 영역에서 뇌가 치면 어떻게 될까? 가공지선에서 그 차폐를 못 해주죠. 그러니까 불완전 차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각도가
저가지고 여기가 송전선이고 여기가 가공지선이다. 가공지선에서 볼 수 있는 그 차폐 각이 여기인데 요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준점에서 내가 여기서 쳤다. 그러면은 얘는 요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차폐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완전 차폐를 해준데 얘는 기준점이 여기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갔을 때는 얘에 대한 요 각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요 각은 요 안에 나오는 겁니다. 요 안에. 요 안에 나오기 때문에 얘가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얘는 문제없이 완전 차폐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걸 이제 뒤에서 그림을 다시 그린 겁니다. 불완전 차폐는 뭐냐? BC 범위로 전진하였다면, 요 BC 범위로 내가 치면은 얘가 요 가공지선에 의해서 내격을 차폐를 못하기 때문에 얘 쪽에 내격이 인가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거고 얘는 요게 있기 때문에 차폐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송전선로에 발생하는 역섬락. 역섬락에 뭐가 있다고요? 역섬락, 경관역섬락. 그래서 철탑의 역섬락이 어떻게 된다? 철탑의 맨 꼭대기나 가공지선에서 와가지고 일부는 철탑을 통해서 대지로 오고 나머지는 가공지선을 따라서 경관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애자가 절연 파괴가 돼가지고 거꾸로 철탑에서 전선을 향해서 섬락이 일어나게 되면 이걸 철탑의 역섬락이다 이거죠. 애자를 통해서 나가는 거다 이거죠. 애자를 통해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경관역섬락은 뭐다? 경관에서 가공지선의 중간에 내격이 일어나가지고 내격점에서 그 전선 간에 하거나 아니면 전선과 전선 사이에서 경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섬락이 역섬락이다. 역섬락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역섬락은 낙뢰가 쳤습니다. 낙뢰가 쳤으면 어떻게? 대지로 방전을 해줘야 되겠죠. 이쪽으로도 빠지고. 근데 이게 지금 이쪽에 대한 그 철탑각의 접지장이 크다 보니까 얘가 역섬락이 돼가지고 애자를 통해서 선로로 가는 게 이게 역섬락입니다, 이게. 근데 경관 역섬락은 낙뢰가 치면은 선로하고 선로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예? 섬락은 어떻게 될까? 낙뢰가 여기 치면 애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섬락이죠. 이게 섬락이고 이게 경관 역섬락이고 이게 역섬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섬락은 내가 송전선에 직격하면 애자의 절연을 파괴돼서 애자의 섬락을 일으켜서 철탑을 통해서 대지로 흐르는 게 섬락이다. 요게 해당이 되겠죠. 얘는 경관역섬락. 낙뢰가 차서 다른 경관으로 움직이는 게 경관역섬락. 그리고 철탑역섬락은 철탑을 통해 가지고 대지로 방전되지 못하고 애자를 통해서 거꾸로 송전선로로 가는 게 철탑역섬락. 매설지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철탑역섬락의 정의.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거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이제 접지선을 까는 겁니다. 접지선을 땅에다 깐다 해서 매설지선이 되는 겁니다. 요건 읽어보시면 되고 앞에 하고 똑같으니까. 매설지선은 철탑의 접지정을 낮추기 위해서 지표면에서 30에서 50cm 위에 지표면을 따라서 포설한 거다. 선로방향과 평행하게 포설하는 평행식. 어떤 각도를 가지고 평행하는 방사형 포설식. 방사형은 이렇게 돼 있고요. 선로형은 여기다 이렇게 그 선로의 방향하고 똑같이 표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요게 선로하고 똑같이 표시하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방사선을 표시하는 거고. 요게 매설지선 표설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사형 포설 방식은 평행식보다 충격파 임피던스가 적어서 주로 사용한다. 산악지와 같이 안반으로 목표 저항치를 얻기 어려운 것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매설지선을 대부분 이렇게 방사선 모양으로 많이 포설을 한다 그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이때 침상 접지봉을 여기다 갖다 더 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분포 접지하고 집중 접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내부 이상 전압, 개폐서지, 투입서지, 개방서지, 투입서지는 2배, 개방서지는 몇 배? 3.5에서 4배. 외부 이상 전압에 뭐가 있다고요? 직경내 유도례가 있는데 유도례는 뭐가 있다고요? 정전유도, 전자유도가 있다고요. 개폐서지의 발생 원인 6가지가 있었죠? 무부하, 충전전류 차단시, 변압기, 예? 삼상, 비동기 투입시, 예? 유도성 소전류 차단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장전류 차단시도 있었고. 근데 이 대부분 차단을 할 때, 예? 발생을 한다. 차단 과정을 설명하면서 T0부터 T4까지의, 상류주파 전압을 3개를 그린다고 그랬죠? 이때는 전류가 지상이 아닙니다.
진상이 아니라 전류가 지상인 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무브와 충전선을 할 때는 전류가 지상으로 90도 앞선 상태에서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 거죠. 재기전압이 뭐다? 회복전압이 뭐다? 제조모가 뭐다? 이해하셨죠? 진행파 2가 반사계수에서 Z2 플러스 Z1분의 EI 또는 II인데 전압일 때는 Z2를, 전류일 때는 Z1을, 투가일 때는 2배를, 반사일 때는 Z2 마이너스 Z1을. 근데 이제 전류일 때는 부반사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전류만 부반사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종단 접지하고 종단 개방에서의 Z2가, 종단 접지가 됐을 땐 Z2는 0입니다. 예? 종단이 개방됐을 때 Z2는 무한대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전압이 0이 되는지, 전류가 0이 되는지, 정반사를 하게 되면 2배가 된다고 그랬죠? 부반사를 하게 되면 0이 되면서 마이너스 값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 표 생각하시고. 이상전압 방지 대책. 뭐라고요? 가피접. 가공지선. 피레기. 피가접이라고 그랬죠? 피레기, 가공지선, 철탑값 접지저항 저감. 피레기 역할. 뭐였죠? 피레기 동작 채무. 뭐였죠? 이상전압을 억제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부분. 구비조건. 재충상 방송 내. 제한전압. 충격파 방전 개시전압.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 재충상 방전 내량, 방전 전류, 속류, 내구성. 이렇게 용어들에 대한 석류, 충격비, 전격전압, 제한전압, 절연전압. 뇌차폐 이론, AW에서 차폐되는 부분, 불완전 차폐되는 부분. 매설지선 하게 되면 뭐라고요? 침상전치봉, 역성락. 매설지선은 역성락하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섬락일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소환. 예? 그러면 경관역 섬락일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라편. 이런 걸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걸 요약을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요약을 다시 다른 것들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 설명되지 못했던 부분을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호개전 쪽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